AI가 처음 나왔을 때 다들 뭐랄까 마법 상자처럼 여겼잖아요. 뭐든 물어보면 다 답해줄 것 같고. 근데 막상 써보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답을 얻는 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 바로 우경화 작가의 AI 시대의 질문력이 바로 그 좌절의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법 상자를 제대로 길들여서 내 생각의 파트너로 만들 수 있을까? 그 열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맞아요. 많은 분들이 AI 성능 자체를 탓하는데 이 책은 그 화살을 우리 자신한테 돌리거든요. 그리고 AI라는 거울을 통해서 내 질문의 수준이 곧 내가 얻는 결과물의 수준이구나. 이걸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 거죠.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 문제라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자, 그럼 이 문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왜 내 AI는 맨날 엉뚱한 답만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책에 나오는 아주 극적인 실험 하나가 보여주는데요. 작가님이 강의 중에 수강생들 앞에서 AI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첫 질문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책 쓰는 법 알려줘. 그거 거의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던져봤을 법한 질문이죠. 기대 반 의심 반으로요. 그렇죠. 그리고 AI의 답변은 아마 다들 예상하셨을 거예요. 뭐 주제를 정하세요, 목차를 만드세요, 꾸준히 쓰세요 같은 사실 인터넷 검색하면 그냥 나오는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들. 강의실 분위기도 에이 거봐 별거 없네 뭐 이런 쪽으로 흘러갔다고 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많아서 정말 공감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AI를 그냥 거대한 검색 엔진 정도로만 생각할 때 벌어지는 일이죠. 키워드 던지면 그냥 제일 평균적인 정보만 긁어다 주는 거거든요. 책으로 쓸 게 있을까요? 라면서 자신감이 없어해. 이분들한테 용기를 주면서 자서전 첫 챕터를 실제로 쓰게 만들 구체적인 코칭 방법 3가지를 알려줘. 수강생한테 직접 쓸 수 있는 질문 예시도 포함해서 라고요. 와, 이건 완전히 다르네요. 질문 안에 역할, 상황, 문제점, 목표, 그리고 원하는 결과물 형식까지 전부 다 들어있네요. 맞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AI가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코칭 방법. 예를 들면 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의 감각을 되살리는 글쓰기 같은 걸 제안했고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뭐였나요? 같은 실제 쓸 수 있는 질문 예시, 심지어 비슷한 고민을 극복한 사람의 가상 사례까지 만들어서 딱 지시한 거예요. 같은 AI인데 질문 하나 바꿨을 뿐인데 답변의 깊이가 그냥 하늘과 땅 차이가 된 거죠. 책에서는 이걸 망치에 비유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 내비게이션 비유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목적지를 그냥 서울 이렇게 막연하게 입력하면 제일 뻔한 길 알려주잖아요. 하지만 서울시청 피해서 강변목로로 가는 가장 빠른 길 이렇게 입력하면 완전히 다른 나한테 딱 맞는 경로를 알려주는 것과 같은 이치죠. 내 의도를 얼마나 정교하게 전달하느냐 그게 핵심인 겁니다. 내비게이션 비유, 정말 와닿네요. 결국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모르면 AI도 길을 알려줄 수 없다는 거군요. 그럼 어떻게 질문해야 그런 최적화된 경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책에서 제시하는 좋은 답을 얻는 3가지 황금률, 이걸 좀 더 깊게 들여다보죠. 첫 번째가 바로 방금 이야기한 구체성입니다. 네, 사업 아이디어 좀 줘 같은 막연한 요구는 AI한테 사실 쓰레기 정보를 달라는 말과 같아요. 책에 나온 예시처럼 나는 40대 직장인이고 퇴근 후 하루 2시간, 초기 자본 200만 원으로 6개월 안에 월 50만 원 수익을 낼 수 있는 온라인 기반 1인 사업 아이템 5개를 추천해줘. 이렇게 해야 비로소 의미 있는 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궁금했던 건 너무 구체적이면 오히려 AI의 창의성을 좀 제한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어요.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건 AI를 명령을 수행하는 기계로 보느냐? 아니면 함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파트너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초기 브레인스토밍 단계라면 오히려 제약을 좀 줄이고 40대 직장인이 퇴근 후에 할 수 있는 독특한 사업 아이디어 10가지를 알려줘. 기존에 없던 새로운 관점으로. 이렇게 창의성을 자극할 수도 있죠. 하지만 실행 계획을 짤 때는 구체성이 핵심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화의 목적에 따라서 그 구체성의 수준을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목적에 따른 구체성 조절이라. 알겠습니다. 두 번째 황금률은 맥락 제공하기. AI는 내가 누군지, 이걸 어디에 쓸 건지 전혀 모른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건 AI한테 역할이랑 페르소나를 주는 것과 같아요. 그냥 이 문장 좀 더 좋게 고쳐줘가 아니라 너는 지금부터 세계적인 카피라이터 데이비드 오길비야.
이 문장은 50대 여성 CEO들을 위한 프리미엄 리더십 코칭 프로그램의 광고 문구인데 따뜻하면서도 강력한 카리스마가 느껴지게 다듬어줘 라고 하는 순간 답변 퀄리티가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맥락이 없으면 AI는 그냥 문법 교정기지만 명확한 맥락을 주면 전문 컨설턴트가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황금률, 원하는 결과물의 형태를 명확히 하기. 사실 제가 제일 많이 놓쳤던 부분이에요. 그냥 알려줘 라고만 했지 어떤 형태로 달라고 요구해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근데 AI는 정말 다양한 형태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가지 사업 아이템을 두고 고민 중이라면 A안과 B안의 장단점, 예상 수익, 초기 투자 비용, 주요 리스크를 보기 쉽게 표 형태로 비교 분석해줘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럼 한눈에 딱 비교가 되죠. 아니면 30대 직장인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만한 내용으로 1분짜리 유튜브 쇼츠 대본을 써줘라고 하면 그 형식에 딱 맞춰서 내놓고요. 리스트, 이메일 초안, 보고서 개요, 뭐든지 원하는 형태를 명확히 할수록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듣고 보니까 결국 AI한테 좋은 질문을 하는 과정이 내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이랑 똑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가 뭘 원하는지, 내 상황이 어떤지, 그래서 어떤 결과물이 필요한지를 스스로한테 먼저 묻지 않으면 AI한테도 제대로 물어볼 수가 없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단순한 AI 활용서가 아니라 거의 자기계발서처럼 읽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AI에 질문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먼저 질문하게 만드는 거죠. 내 문제를 명료하게 정의하는 훈련이 되는 셈입니다. 맞아요. 책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질문 패턴이 인생 패턴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AI한테 던지는 질문의 수준이 결과물을 결정하듯이 우리가 우리 삶에 던지는 질문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저도 그 부분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묻는 거랑 이 상황을 통해 내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라고 묻는 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잖아요. 전자는 나를 그냥 무력한 피해자로 만들지만 후자는 나를 주체적인 학습자로 만드니까요. 책에 나온 한 수강생이라가 그걸 아주 잘 보여줘요. 그분이 처음에 작가님한테 제가 글재주가 없는데 책을 써도 될까요? 라고 물었대요. 사실 이건 질문이라기보다 안 될 것 같다는 자기 생각에 대한 그냥 확인 같은 거죠. 그렇죠. 이미 부정적인 답을 딱 정해놓고 하는 질문. 이런 질문은 가능성의 문을 닫아버리죠. 그런데 작가님이 그 질문을 바꿔줬다고 해요. 글재주가 없어도 당신의 소중한 경험을 독자들에게 잘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요. 질문이 바뀌자마자 이분의 태도가 바뀌었고 결국 자기 경험을 담은 책을 완성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질문 하나가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굉장히 중요한 통찰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경계해야 할 함정도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질문, 긍정적인 질문을 해야 한다는 강박이 때로는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억누르게 할 수도 있거든요. 때로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나는 그 원초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로 인한 좌절감이나 억울함을 충분히 느끼고 인정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 감정을 해소한 다음에 좋아, 그래서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지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건강한 순서일 수 있다는 거죠. 무작정 긍정적인 질문으로 덮어버리는 건 문제 해결이 아니라 회피가 될 수 있어요. AI와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일단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날것의 질문을 던져보고 그 답을 보면서 질문을 더 정교하게 다듬어가는 과정도 의미가 있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AI는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서투른 질문으로 시작해도 괜찮아요. 대화를 통해서 점점 더 나은 질문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아주 훌륭한 질문 연습 파트너가 되어줄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아주 구체적인 실전 기술 하나 살펴볼까요? 당장 오늘부터 써먹을 수 있는 팁입니다. 책에 소개된 10분 만에 블로그 포스팅 완성하기 프롬프트인데요.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1단계, AI에게 내 블로그 주제, 예를 들면 30대를 위한 재테크, 그리고 주요 독자층을 알려주고 글감 10개를 추천받습니다. 시작부터 맥락을 명확하게 딱 제공하는군요. 네. 그리고 2단계, 그 10개 중에 마음에 드는 걸 하나 골라서 이 주제로 블로그 글을 쓸 건데 독자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목차를 짜줘 라고 요청하고요. 3단계는 그 목차를 기반으로 이 목차에 맞춰서 1,500자 분량의 초안을 작성해줘 라고 지시하는 거죠. 마지막 4단계는 완성된 초안을 보고 SEO를 위해서 사회초년생 재테크
같은 키워드를 본문에 자연스럽게 녹여주고 전체적인 톤을 좀 더 친근하게 다듬어줘 라고 최종 수정을 요청하는 겁니다. 정말 체계적이네요. 글쓰기라는 복잡한 과업을 아이디어, 목차, 초안, 퇴고라는 명확한 단계로 딱 쪼개서 AI랑 협업하는 방식이군요. 이렇게 하면 10분 만에 글의 뼈대가 완성되니까 사람은 여기에 자기 실제 경험담이나 독특한 인사이트만 더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있죠. 책 4장에서 경고하는 너무 복잡한 질문의 함정입니다. 방금처럼 단계를 나누지 않고 이 모든 걸 한 번에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끔찍한 결과물이 나오겠죠. 마케팅 전략도 짜고 예산도 산정하고 실행 계획도 만들고 경쟁사 분석까지 한 번에 보고서로 만들어줘라고 하면 AI는 어느 것 하나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일반적인 내용만 나열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제가 복잡할수록 마치 부하직원하고 대화하듯이 단계를 잘게 쪼개서 하나씩 질문하고 결과물을 확인하며 나아가는 대화형 접근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AI를 효과적으로 쓰는 열쇠가 최신 기술이나 화려한 툴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질문에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핵심은 구체적으로 맥락을 담아 원하는 결과 형태를 명확히 질문하는 것이었고 이 세 가지 원칙은 결국 내 생각을 명료하게 만드는 훈련이라는 점도 짚어봤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의 습관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을 이끄는 강력한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것도요. 이 책은 마지막으로 AI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는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궁극의 질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건 뭘까? 이 일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같은 질문들이죠. AI는 어떻게에 대한 수만 가지 답을 놀라운 속도로 찾아줄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대화도 그 방법을 더 잘 찾기 위한 것이었고요. 오늘 이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라는 질문에 답을 구해줄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도구를 사용해서 이루고 싶은 여러분 자신만이 답할 수 있는 궁극적인 왜는 무엇인가요? AI는 당신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사다리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다리를 어느 벽에 기댈지 결정하는 건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